풀이 예정돼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혹시 시간 남으면 개별 질문 가능한 거 개별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이번에 유제 숙제 있었죠? 유제 1-4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10페이지네요. 10페이지 유제 1-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식으로 접근한다. 그게 기본 접근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해당하는 친구들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야죠. 실제 답이 맞았다고 해도 이 과정을 안 거쳤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과제로 내오라고 풀어오라고 한 거 있죠? 선생님이 책이 깨끗하네요. 바빴어요? 예. 논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남아서 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선생님 풀이하라고 했었던 건 실제 쓰이든 안 쓰이든 모두 그래프를 그려봤었어야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계산으로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해야지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그림 안 그리지 마시고요. 꼭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래서 A 1,1이래요. 그럼 여기쯤 있겠네요. A 1,1 있고요. B는 2,1이랍니다. 2,1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B 2,1. 비율 어느 정도로 꼭 맞춰서 그리세요. 너무 대충 그리면 나중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모르게 됩니다. 자, 그랬고요. A, B 있는데 Y축에 평행하게 그었대요. Y축에 평행하게. 여기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게. 얘를 말하는 거죠. Y축에 평행하게. 그렇고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와 두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니까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L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대요. 뭐래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놨답니다. 이거 그림 안 그리면 무슨 소리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이 파트는 통에 대한 내용을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안 그리고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따라가는 습관을 하세요. 이걸 해야 나중에 해설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Q 잡았고요. 문제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이래요. AP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네요. 이 친구의 제곱이고요. BQ는 이 친구의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이건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림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길이의 제곱은 눈으로 다이렉트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P와 Q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PQ는 수직으로 그은 선이니까 이 친구의 X좌표는 명확히 1이고요. Y좌표는 현재 몰라요. 이 친구의 X좌표는 얘랑 똑같이 2고요. Y좌표는 현재 모릅니다. 자, 그럼 미지수는 많을수록 좋나요? 적을수록 좋나요? 미지수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적을수록 좋죠. 그럼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식으로 안 나온 친구가 있네요. L이요, L. L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를 식으로 Y는 MX라고 놓을 거예요. 원점을 지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점에 X좌표가 나왔으니까 Y좌표는 여기 집어넣어서 M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점에 X좌표가 나왔으니까요. Y좌표는 요 식에 집어넣어서 E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PQ라고 놓는 것보다 미지수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접근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 보셨을 때 직선 나왔는데 직선도 썼죠. 직선도 썼고요. 이 친구들도 모두 표현을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 중에 안 쓴 거 하나도 없네요. 안 쓴 거 하나도 없어서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P의 길이는 1,1과 1,m 사이의 거리니까 1 빼기 1이라 0, m 빼기 1의 제곱이니까 m-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원래 0의 제곱이죠?
그거의 루트인데 그거의 제곱을 했으니까 사실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0의 제곱도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q의 제곱은 다이렉트로 갈게요. 그럼 얘는 2m-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을 더하세요 라고 했더니 계산 여러분이 할 거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m에 대한 몇 차가 됩니까? 전기에서 더하면 m에 대한 몇 차가 돼요? 야, 몇 차가 돼요? 전기에서 정리하면 몇 차 돼요? 2차 되죠. 2차 되죠. 근데 그 2차에 뭘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최고차는 5m제곱. 2차의 최고차에 비해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근데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는 거라 는 k라고 놓으면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축 m이고 세로축 k인 친구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의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했습니까? 준용 씨? 선생님 방학 때 얘기 드렸죠? 최대 최소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니까 어딘진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럼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꼭지점의 최소인 k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식을 마저 적어볼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오늘 미적지근한가요? 자,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m이 1차고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m이 1차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m 되고요. 상수 1, 상수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A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꼭지점의 m좌표는 얼마냐면 근해 공식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춤추지 말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5분의 3이 되겠죠. y좌표는 냅둘 거예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생긴 친구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방정식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래요. 방정식은 얘였어요. m만 구하면 되죠? m이 얼마라고요? 여기 있네요. 5분의 3일 때. 그래서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5분의 3 x가 되고요. 그때 최소값 얘를 구하래요. 아이고 정석이라서 이렇게 좀 나왔네요. 5분의 3을 여기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분수 나오겠죠? 답지를 딱 보니까 5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공수 원 내용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유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번에 배운 점과 점사의 거리 이야기인 것뿐이죠. 앞 내용들이 없으면 뒷 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꼭 같이 해석을 해주시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좀 늦게 와서 아마 그냥 바로 들어왔나. 출석 찍고 들어왔어요? 네, 다음부터 꼭 늦어도 찍고 들어오세요. 우리 출석 찍는데 메인 데스크에도 있고 요 앞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 찍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역시 이 친구도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도형에 대한 특징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강의해본 결과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다 아는 학생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도형의 특징을 모두 알고 있는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뭐냐면 사각형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대수에서 더 나와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고 이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합니다. 각 친구들의 중점을 연결해요. 각 친구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도형을 만들면 무슨 도형이 되냐면 형사가 됩니다. 기억나나요? 이거 중2 내용에 있는 거예요. 중2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닮음 활용하면서 됩니다. 요게 성립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각선을 그으면 나와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지금 위에 있는 삼각형이 1:1이니까 이 친구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1:2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2, 여기가 1:2 각은 공통이니까 작은 친구랑 큰 친구가 SAS 닮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라서 이 친구가 평행하게 돼요. 그리고 닮은 비는 1:2가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아래 친구도 1대2의 닮음을 가지기 때문에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면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가 2a면 이 길이 a, 이 길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옆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고요. 길이가 절반이라 2b라고 넣으면 여기가 b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사실은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ABB니까 2A 더하기 2B가 되죠. 근데 그건 뭐랑 똑같아요? 대각선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등에서는 뭐만 다루냐면요. 안에 있는 도형이 평사다만 다룹니다.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떤 사각형이든 중점을 연결해서 연결하면 평사가 된다. 그리고 평사의 내부에 다시 한 번 더 중점을 연결해서 하면 뭐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요. 기억나요? 평사의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각형 만들면 뭐 돼요? 그대로 평사됩니다. 직사각형은 중점 연결해서 만들면 뭐 돼요? 마름모 됩니다. 마름모는요? 직사각형 됩니다. 근데 외우기만 했었을 거예요. 외우기만 하고 왜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안 다뤘을 텐데 그 이유가 이게 절반이고요. 평행하다는 내용 때문인 겁니다. 요거 도형에 대한 특징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 시작할 때쯤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걸 쓸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각 친구들 점을 잡고 그거에 중점을 잡은 다음에 만들어진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레의 길이가 사실은 뭐랑 똑같다? 대각선 길이의 합과 같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찍어보죠, 우선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답 같은 거 해줄 생각은 없나요? 없군요. 대답을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만 주무시고 학교 생활 힘들죠? 그래도 좀만 힘내서 합시다. 자, A 1,3 여기 있네요. A 1,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뭐라고 나왔냐면 6,A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되냐면 X좌표는 알려줬는데 Y좌표를 몰라요. 그러면 X좌표가 6인 친구들 위에 모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X좌표가 6인 여기 위에 어딘가에 D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딘지는 현재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6,A. 근데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 B, C, D를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그 사각형들의 무엇을 찾았냐면 중점, 그 다음에 중점, 그리고 중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연결을 했고 아마 PQRS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PQRS고 문제에서는 PQ 더하기 QR 더하기 RS 더하기 SP가 얼마라고 나왔죠?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방금 이 얘기를 통해서 뭐랑 똑같다고요? 대각선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BD 더하기 AC와 같습니다. 됐죠? 결론만 기억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닮음 때문에. 무슨 닮음이었어요? 1대2로 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닮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BD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면 6하고 마이너스이니까 7제곱 더하기 A제곱의 루트 되고요. 더하기 AC는 1,3하고 4, 마이너스 1이니까 차하면 3의 제곱이고요. 3하고 마이너스 1에 차하면 4의 제곱이네요. 어이구, 여러분 이거 많이 보던 거죠? 3대 4대? 가연이 3대 4대? 예, 5예요. 그래서 이거 5죠. 그러면 루트 7제곱 더하기 A제곱은 넘기면 8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은 이거니까 이걸 열심히 적지 마시고요. 이걸 열심히 적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예요. 나머지 계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적으시고 이걸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됐죠? 계산을 열심히 옮겨 적지 마세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본인은 좀 어렵다. 그럼 따로 오세요. 계산 문제 드릴게요. 계산은 그냥 많이 하면 돼요.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이번에 13번인가 12번까지가 숙제였었죠? 얼마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교재 5번 보겠습니다. 외심 있습니다. 외심. 외심이 뭔가요? 왠지 모르겠는데 수학에 있는 용어들은 주어가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주어가 생략돼 있거든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삼각형의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삼각형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이건 줄여서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라 외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바깥에 원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배웠어요? 몇 달 전에 배웠죠. 중2 2학기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외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랐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외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반지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면 원의 특징이 뭐죠?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반지름이고요.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파생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외심 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각 편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일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각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냐면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수선 떨구면 이등분 된다. 반대로 여기에 수직이등분선을 올리면 각을 이등분한다.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 썼을 때 여러분이 할 건 여기서 수선 떨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수선 떨구는 거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같아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수선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올렸을 때 만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결론만 기억하면 안 되죠.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거예요? 반지름 이야기랑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과정 없이 결론만 기억하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인지 변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 내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랑요, 중3 내용인데 배우긴 배웠어요. 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두 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요. 이게 원래는 3학년 내용에선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A, 여기 A라고 놓으면 각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여기가 2A, 여기 B, 여기 B 하면 여기 2B 해가지고 2A, 2B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나중에 중3 내용 되면 원주각, 중심각으로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의 마지막으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의 중심에 존재한다. 그게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각의 두 배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심 하면 방금 이야기처럼 연결했을 때 직각 삼각형 3개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직각 삼각형 2등변 삼각형 3개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요 수직인 이야기랑
그 다음에 각 두 배 관계인 이야기랑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B편의 중심에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 내용은 고등에도 나와요. 고등에 단일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보다는 대수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심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럼 문제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찍어봐야죠. 찍어볼 겁니다. A 6,1이에요. 그럼 6,1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A 6,1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2,3입니다. 2,3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ABC 삼각형이 있습니다. ABC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외심이고요. 딱 봐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예각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둔각이죠.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승민아!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속. 자, 그래서 여기 존재해요.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 존재해서요. 하나, 둘, 셋이 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원이 아니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를 P, Q라고 놓으면 우리 하셔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이 내용 설명하려고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각 편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걸 배우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 이 두 점을 짓는 연결한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으로 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분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수직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행하신 분 중에 어떤 직선하고 또 다른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식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의 중점을 찾은 다음에 기울기 수직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사실은 두 식을 구하고 두 식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의 근구하셔도 나옵니다. 알겠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도형은 원래 되게 많은 해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알려드린 건 대표적인 해법인 것 뿐이고요. 나중에 본인이 도형 파트를 한번 다 돌고 나면 이런 생각도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내용을 모르셨으면 이 내용을 적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다른 풀이라고 해서 수직 2등분에 관련된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잖아요. 됐죠?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을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P라고 놓으면 AP는 BP는 CP다. 그럼 는 나왔어요. 우리 공수원에 있네요. 는 나오면 이거 뭐였죠 사실은? 무슨 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하는 방법은 이렇게랑 이렇게 연립하시든 이렇게랑 이렇게 연립하시든 전혀 상관없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끝.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승민아, 사탕 먹어. 똑바로 앉으시고. 졸리신 분은 사탕 드세요. 수업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탕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탕 저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문했어요. 3kg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돼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3kg 주문했으니까 그리고 맛을 선택할 수 있나 했더니 안 된대요. 랜덤이래요. 저기 원래 꽂혀있던 6가지 종류의 맛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라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 되면 저 딸기맛만 잔뜩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칙으로 딸기 먹일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A는 4,2라고 되어 있고요. A 4,2 그러면 A는 4,2 여기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8,6이래요. 2배네요. 8,6 여기 그러면 여기쯤 있겠네요. B는 8,6입니다. 그 다음에 C는 A,0이래요. 아까 전에 알려드렸네요. A,0이면 Y좌표가 0이고 X좌표 모른다고요. 그럼 Y좌표가 0인 친구들은 누구냐면 얘예요. 이거죠.
y는 0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어딘가에 c equal a, 0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무데나 잡았네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건 틀린 예예요. 틀리진 않구나. 맞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서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다고요. 근데 어디랑 어디가 변이 같은지 안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비 오는 게 신기한가요? 자, 이런 그림이라면 이 그림에선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아야지 되겠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C가 더 이쪽으로 간다면 요 길이는 고정이잖아요. 요 길이는 고정이고 만약에 많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랑 요렇게가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예예요.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랑 이렇게입니다. 좀 직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보다 아래에 있고 왼쪽에 있죠. 아래에 있고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이 길이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구조상, 이 왼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면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 어디쯤 온 거예요, C가.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이 같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 비 오는 게 신기하진 않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닫을게요. 지금 좀 더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그 케이스들을 써본다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누구랑 같은 거예요? AC랑 누가 같아요? AB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아까 이거랑 이게 같은 거였죠? AB랑 AC가 같은 경우도 있네요. 아이고, 이거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차이인 것 뿐인 거고.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C가 4보다 큰 경우로 나오는 경우랑 이거는 C랑 요 4랑 A 값을 비교했을 때 4가 더 반대죠. 이게 반대죠.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겠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서 다 구하셔야 돼요. 다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요.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하면서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 드렸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라고요. 이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이요. 그럼 마지막 이 친구 있죠.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 둘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여기에 중점을 잡은 다음에 수직을 떨구면 그리고 그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잡는다면 사실은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도 할 거고요. 지금은 오피셜하게는 안 배웠죠. 여기 중점을 잡는 방법, 수직을 잡는 방법 이거 안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고 나면 이렇게도 해석해서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는 계산하세요. 이 친구들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정수 A니까 A값 될 수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값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닌 그냥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은 그림 그려서 대칭으로 푼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림 그려서 대칭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만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칭으로 푸는 문제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점 두 개가 한쪽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게 정점, 고정점이고요. 이게 운동점이라 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있다면 이런 식의 길이, 여기에 점이 있다면 이런 식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나중 되면 대칭 이동을 해서요. 대칭 이동은 수직 이등분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늘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늘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 한쪽에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봐야 알죠.
자, A 1,3입니다. A 1,3. 그 다음에 B는 2,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쯤 있죠. 근데 문제 C는 M,2라고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Y좌표가 2기만 하면 되고 X좌표 몰라요. 그럼 그건 Y좌표가 이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점을 C라고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있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C가 직관적으로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겠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AC 더하기 BC의 길이가 짧아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짧아져요? 왼쪽으로 가야 짧아져요? 왼쪽으로 가야 짧아지겠죠. 왼쪽으로 가야 짧아질 거고요. 근데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버린다면 당연히 다시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대한 내용을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연결해버리면 어느 순간이든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근데 삼각형의 길이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긴 변은 남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건 이 길이보다 무조건 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점 C가 있다고 해도 이 길이가 더 짧고요. 요거 더하기 요거보다.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거 더하기 이거보다 이게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건 A랑 B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길이고요. 그럼 그때 C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C점에 지금 문제에서는 좌표를 안 물어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사실 우리 배웠습니다. 공수원에 있어요. 그거 식을 만들고 누구랑의 교점이에요? 이 친구랑의 교점이잖아요. 이 친구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Y값이 2인 점이니까 Y는 2죠. Y는 2의 교점 찾으시면 여기 좌표 나올 겁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그때 최소값인 AC 더하기 BC를 구하고 있으니까 직선으로 연결해서 1,3과 2,1,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고요. 구하면 3, 4니까 5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M 물어보고 있네요. M 물어보면 어쩔 수 없네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우셔서 이야기하시든지요. 자, 아니면 오늘 할 개념이긴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수선 떨구고 이렇게 수선 떨궈보세요. 이렇게 수선 떨구고 이렇게 수선 떨구면 뭘 쓸 수 있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닮음입니다. 닮음을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수선을 떨궜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3.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럼 3대 1이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 길이비도 1대 3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1부터 2까지를 1대 3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길이가 1이잖아요. 1을 1대 3이니까 4개로 나눈 거죠. 왼쪽은 한 조각이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4분의 1인데 1에서 4분의 1만큼 더 간 거니까 좌표로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아니면 아까 말한 직선의 방정식 세우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부교재의 풀이 이야기고요.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예요. 1일차에 10번 볼게요. 자, 10번. 어렵진 않은데 익숙하지 않으면 못 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문제에 구하라고 하는 게 x-y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당연하지만 x가 얼만지 y가 얼만지 구해서 x-y를 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제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x-y가 얼만지를 다이렉트로 구해서 세제곱하셔도 돼요. 그럼 둘 중에 뭘 쓸지는 문제에 있는 친구들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문제에 있는 친구가 x-y 더하기 1 하고 친절하게 이걸 이렇게 적어줬어요. x-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x-y, x-y 이건 x-y의 음수배죠.
모두 x-y로 바꿀 수 있게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y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t 플러스 1 t제곱 한 다음에 이거 음수배로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9라고요. 이거 어디서 겁나 많이 봤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메가 문제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뒷부분이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떠올리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인수분해를 한다면 t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이 9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럼 t 세제곱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8이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뭐였어요? t 세제곱이죠. 이걸 x, y를 각각 구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 처음에 이 식이 주어졌잖아요. 미지수 몇 개인가요? 이 식, 밑줄 친 식. 두 개죠. 식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x, y가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구하려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자, 24번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땡땡땡을 땡땡땡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대입해서 풀면 안 된다. 대입해서 푸는 건 아주 쉬운 나머지 정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나눈다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 하셔야 되는 건 검산식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 항등식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 적절한 수치를 대입한다. 두 번째, 직접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한다. 세 번째, 정말로 나눠버린다 라는 내용까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학 때 수업하셨던 분들은 네 번째 내용까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매번 숫자로 이야기했던 13을 6 더하기 7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럼 6을 3으로 나눠도 몫이 2고요. 나머지가 0이에요.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되고요. 몫들의 합이 전체 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선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머지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머지를 그냥 나누면 돼 였었는데 모의고사에서 그걸 뛰어넘는 이 몫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선 이거를 뛰어넘는 형태까지 나와요. 자, 어쨌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상태에서 문제에서 첫 번째 fx를 뭘로 나눴대요? x-2분의 1로 나누었다 라고 했으니까 검산식 씁니다. 몫을 qx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r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번엔 똑같은 fx를 2x-1로 나누면 문제 안 나왔으니까 몫이 q1x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r1이 나올 건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q1x를 qx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r1을 r이 들어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됐습니까? r을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잘하죠. 여기서 r1을 구하려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때려박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못 구해요. 이 식을 써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얘가 없었으면 좋겠고 얘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 x에 2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r1은 f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r1을 r에 관한 식으로 바꾸세요 해서 f 2분의 1을 r에 관한 식으로 바꿔라 로 이야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 r과 f가 있는 위의 식을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이거 나오자마자 2분의 1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 2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넣는 거죠. 이걸 0으로 만들려고 아니고. 그래서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f 2분의 1은 사라지죠? r이네요. 그래서 r1은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Q1을 Q에 대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R1이 R이라는 사실 찾았죠? 그럼 사실 좌변이 같잖아요? 그럼 우변도 같은 식이라고요. 그럼 얘는 아니죠. 2x-1 하고 Q1x 더하기 R1인데 R1을 R이라고 적어도 된다고요. 사라지네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Q1x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2x-1로 나누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눠보죠. 공간이 없어. 나눠볼 거예요. 누구를? x-2분의 1 곱하기 qx를 뭘로 나누자고요? 2x-1로 나누자고요. 여기 곱셈되어 있는 거 나눈 적 없죠. 사실은 얘랑 얘가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죠. 실수배 관계입니다. 그럼 얘 2x-1은 사실 이 구조를 쓰면 2x-2분의 1이죠. 이거예요. 약분되죠. 2로 나누는 건 되겠네요. 그래서 Q1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의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1 QX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요? 조립제법 할 때 X,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인데 이 식은 이 친구의 개수로 나눠져야 된다. 몫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풀어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1 QX, R인 4번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내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분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분 이야기를 하면서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내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분의 내분점이에요. 사실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정으로 외분이란 개념이 사라지면서 선분만 이야기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외분도 설명은 드릴 거예요. 외분을 하면 계산이 조금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분 그리고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의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직선 위의 점들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교육과정 내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A, B를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부분 있죠? 그거는 안쪽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내분을 통해서 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직선 중에 선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건 바깥이라고 생각해서 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은 무슨 뜻이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분 점은 무슨 뜻이에요? 안에서 나누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 점을 찍어요. P라고 놓을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한 5 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3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 P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점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A, B의 안에 있죠. A, B 안에 있죠. 그래서 안에서 나눈 점이니까 무슨 점? 내분점이라고 쓰는 겁니다. 내분점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앞에 있는 길이를 앞에 적어주는 겁니다. PA의 길이 얼마예요? 현재 5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와의 길이를 뒤에 적는 거예요. 3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점 P는 A, 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 B, P 모두 어디에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내분, 외분에 대한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얼굴만 봐도 그렇게 행복합니까?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점 P는 이번엔 AB가 아니고 BA를 이라고 적어볼게요. BA를 땡으로 무엇하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A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P부터 B까지의 길이를 앞에 적고요. P부터 A까지의 거리를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P부터 B까지의 길이 얼마예요? 3이죠. P부터 A까지의 거리는 5죠. 그래서 AB를 내분했냐, BA를 내분했냐가 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통밥으로 맞춰볼까요? 통밥으로 맞춰보죠. 점 B는 이거 아주 직관적인 이야기예요. 점 B는 요 B는 AP를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인가요? 인 겁니다. 자, 그럼 AP를 기준으로 B는 AP의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죠. 그럼 무슨 점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분이 아니고 외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교육과정은 벗어나는데 어차피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식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B부터 A까지의 거리를 앞에 적으시면 돼요. B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B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B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야, 이씨 빨리 B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에 B부터 P까지의 거리를 뒤에 적으시면 된다고요. 3이죠. 그럼 점 B는 A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8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안 어렵죠?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대신 내분, 외분은 꼭 어디에 이야기만 하는 거라고요? 직선 위의 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 위의 점들이 아니면 내분, 외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길이 B가 몇 대 몇인 점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내분, 외분의 개념이에요. 처음 배우는 거죠.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 뭐라고 그랬어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 뿌릴 거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좌표 평면상에 전혀 안 뿌렸어요. 개념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제 좌표 평면상에 뿌릴 겁니다. 그럼 저 친구를 똑같이 되어 있는 친구를 그대로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고 여기쯤 P가 있는 거예요. 그만해. 자, 여기쯤 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쟀더니 이게 5고 이게 3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5대 3이라고 했고요. 자, 선생님이 그제 그 얘기 드렸어요. 좌표 평면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좌표 평면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좌표 평면을 쓰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랑 위아래의 움직임이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인다고 높이의 변화가 없고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좌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 개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점에서 X축의 수직인 선, 이 점에서 X축의 수직인 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X축의 수직인 선 긋고요. 똑같이 이 점에서 Y축의 수직인 선, Y축의 수직인 선 이렇게 긋는다면 자, 중2 때 배운 내용입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건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무슨 삼각형인가요? 지금 빗금친 거. 직각삼각형이에요. 무슨 삼각형인가요? 직각이죠. 그럼 여기 직각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 있어요. 닮음 관계 있어요. 그럼 닮은 B가 이거 길이 B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여기 길이 B도 몇 대 몇이겠어요? 몇 대 몇이에요? 5대 3입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이거 길이 B도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이 친구의 X좌표와 이 친구의 X좌표를 5대 3으로 나누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점의 Y좌표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5대 3으로 나누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이야기할 수 있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고 해야 되냐? 6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5대 3이니까 실제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부터 6이면 8이죠. 그럼 실제 길이도 8을 5대 3으로 나눠서 실제 길이 5고 실제 길이 3이에요. 그럼 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5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서 5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똑같이 이거의 Y좌표를 1하고 얼마 정도로 해야 되냐? 1하고 1하고 7 말고요. 7 말고 5라고 합시다. 1하고 5라고 할게요, 이 친구. 그럼 이 친구의 Y좌표는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5라고요. 그러면 3, 5니까 8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 길이는 얼마예요? 4죠. 그러면 실제 길이 4를 5대 3으로 나누니까 실제 길이는 2분의 5고 2분의 3일 거예요. 맞죠? 그래야 둘 더해서 8 되잖아요. 4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5만큼 올라갔다고요. 그럼 얘의 좌표, Y좌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좌표 뭐가 된다고요? 결국 X좌표는 3이고요. Y좌표는 2분의 7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개오래 걸리죠. 이걸 정형화시켜서 공식화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암기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유도과정을 안 물어봐요. 유도과정을 안 물어보는데 유도과정 자체는 뭐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거 닮음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닮음. 그래서 우리는 내분, 외분, 점에 대한 개념하고 내분 그리고 외분, 점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래야 좌표 평면상에 뿌린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암기를 할 겁니다. 암기를 할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닮음 때문인 거예요. 닮음 때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셨는데 공식을 쓰기가 애매하거나 너무 눈에 딱 보이는 닮음이 있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닮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점을 x1, y1 그 다음에 B점을 x2, y2라고 했고 우리는 A, B를 이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입니다. 아까 A, B를 내분하냐, B, A를 내분하냐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A, B를 내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냐면 M 대 N으로 내분할 겁니다. 내분하면요.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돌아가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부분이 사실 이걸 다 설명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알면 더 좋긴 한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분은 덧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M 더하기 N분의 분모 M 더하기 N이니까 분자도 M 더하기 N부터 써주시고요. M에 곱해지는 건 X2 크로스로니까요. N에 곱해지는 건 X1 해서 X좌표끼리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적으시고요. 똑같은 구조로 가요. 여기에 곱해지는 거 Y2, 여기에 곱해지는 거 Y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친구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외분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뺄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뺄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뭐를 하는 거냐면 M 빼기 N을 해줍니다. 분자도 똑같아요. 분모 M 빼기 N이니까 분자 M 빼기 N부터 적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는 거 똑같아요. m에 곱해지는 거 x2, n에 곱해지는 거는 x1. y좌표도 똑같습니다. m-n 하고요. m-n 한 다음에 y2, y1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좌표 평면이죠?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면 y좌표 없습니다. y좌표 없으면 이것들 빼고 하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하시죠? 그러면 3학년 돼서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하시면 기하에서는 평면이 아니고 Z축까지는 입체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특징이 뭐냐면 Z의 움직임이 XY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Z에 대한 내용만 똑같은 구조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개념, 내분 그리고 외분의 개념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한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랑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좌표를 찾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나머진 이것들을 통해서 파생되는 이야기들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파생되는 이야기 중에 물어보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기억납니까?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중2 내용에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나요? 어떻게 구했나요? 세 무엇? 맞아요. 세 무엇? 삼각형의 세 어떤 선의 교점이었어요? 중선이었죠. 중선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해요. 중선 뭐예요? 중선 뭡니까? 뭘 보고 중선이라고 해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그었을 때 교점을 찾으면 됐고 두 번째로 그 교점을 찾고 나서 닮음을 이용한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 점? 2대1로 나눈 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건 결론도 외우셔야 되고요. 중간 과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이거 적읍시다. 적고 나서 마저 해보자.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방금 이야기했던 무게중심을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거냐면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좌표 평면상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직관적이고 지금까지 썼는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 하나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위해서 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면 중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정확히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우리 공수원 하면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공수원 하면서도 두 점 있는데 중점에 대한 내용 이런 거 나왔고 중점을 구하는 방법 뭐였었냐면 기억나나요 혹시? 둘 더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반으로 나눴습니다. 어디서 썼었나요?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2차 함수 있었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럼 꼭지점은 얘랑 얘 가운데였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어요? X좌표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눴죠. 그게 사실 중점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1하고 5인데 정확히는 -1,0이죠. 정확히는 5,0이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오늘 한 걸로 놓고 볼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연결한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죠. 그죠? 그럼 얘랑 얘 안에 있네요. 내분점입니다.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됐죠? 그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지웠네. 아까 mn에 1하고 1이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0하고 1,0이니까 1대 1이면 1하고 1을 더해서 2하고 1 더하기 1 한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1에 5 곱하니까 그냥 5고요. 1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치 뭐처럼 보여요? X좌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죠. 반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건 x1, y1하고 x2, y2의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는 겁니다.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1대1로 내분한다의 또 다른 표현이 되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무게중심 구할 겁니다. 무게중심 구할 거고, 자, 좌표상에 뿌릴 거니까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임의의 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려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 A1, A2 이렇게 적을 거고요. B1, B2 그 다음에 C1, C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중선의 교점. 그리고 그 중선의 교점을 닮음을 활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선 하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됐었어요. 그럼 중선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가운데 점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걸 M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A하고 M을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M의 좌표 구할 거예요. M은 BC의 중점이잖아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M의 좌표는 2분의 이 X좌표 두 개를 더할 거예요. B1 더하기 C1.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좌표 두 개 더할 겁니다. B2 더하기 C2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보통 G로 씁니다. G. 그래서 G로 쓰고 G는 하나, 둘, 셋 했었을 때 여기요. 2대1로 나누는 점을 무게중심 G라고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건 A1, A2, 그 다음에 M, 2분의 B1 더하기 C1, 2분의 B2 더하기 C2.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A부터 G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2죠. M부터 G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건 AM을 2대1로 내분하고 있다고요. 덧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무게중심 G는 2 더하기 1이요. 2 더하기 1분의 분자도 2 더하기 1 적고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2에 곱해지는 건 얘예요. 그러면 2분의 B1 더하기 C1. 그 다음에 1에 곱해지는 건 얘네요. A1. 됐고요. Y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분자 2 더하기 1 적으시고 2에 곱해지는 거 얘입니다. 2분의 B2 더하기 C2. 그 다음에 1에 곱해지는 건 A2네요. 자, 약분되죠. 분모 2 약분되죠. 그럼 최종 분모는 3이니까 무게중심 G는 아주 간단하게 3분의 A1, B1, C1. 뭐예요? X좌표의 총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3분의 역시 약분돼서 A2, B2, C2. 뭐예요? Y좌표의 총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결론은 뭐예요? X좌표의 총합을 3으로 나누고 Y좌표의 총합을 3으로 나누면 그 친구가 무게중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고1 문제에서는 이거를 응용해서 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 긴 풀이가 있는데 그 길이를 아주 축약해서 결론만 하나 외울게요. 이건 학교 시험용으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놓으면 좋으니까요. 외우도록 할게요. 이제 외분의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안 나오긴 하는데 외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건 암기합시다. 문제풀이용으로 각 변을 같은 비율로 내분 또는 외분이요. 개념적으로 외분도 가능합니다. 외분 한 삼각형은 원래와 같은 무게중심을 가진다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땐 이게 식으로 쓰면 되게 깁니다. 근데 결론이 늘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ABC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무게중심은 뭐 여기쯤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각 편을 같은 비율로 나눈다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M 대 N인 거예요. N이 조금 짧죠?
그럼 이걸 같은 순서로 계속 돌려요. m 대 n이라고요. 그거 안 돼요. n 대 m이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m 대 n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친구를 p, q, r이라고 놓으면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같은 곳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요. 누가 같다고요? 삼각형 똑같은 비율로 나오는 PQR의 무게중심이 같다는 겁니다. 길어요, 식이. 식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해보면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유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바꾸면 외분이라고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도 역시 똑같은 데 떨어집니다. 근데 외분은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아마 그건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개념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는데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였고 유도 과정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도 과정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떨궈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됐나요? 내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내분 이야기 끝났고요. 나중에 이 개념을 활용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도 할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결과물도 외우셔야 되고요. 유도 과정도 하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자취의 방정식이 익숙해지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인 자취의 방정식까지 하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공식 따위 없습니다. 공식 없어요. 공식 없고 풀이 방법만 존재해요.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근해 분리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도 공식은 없고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막 풀었었죠? 그런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도 정형화된 식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문제에 있는 요소를 이해해서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 풀이 방법은 3개 스텝으로 있어요. 그 3개 스텝은 정말 쉬워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실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스텝.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있죠? 보통 자취의 방정식은 자취, 움직였을 때 흔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점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해줍니다. 움직이는 점, 운동점이에요. 운동점인데 운동점 너무 길죠? 운을 뺍니다. 그래서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을 P라고 놓고 P, Q로 설정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제에 P가 다른 걸로 쓰여 있으면 당연히 다른 변수를 써야겠죠. 문제의 변수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A, B로 설정한다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다른 PQ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변수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어렵습니다. 2번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자, 뭘 만드는 거냐면 P, Q 여기는 PQ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요.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식을 만드는 게 개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요. 세 번째는 P 자리에 X를 넣으시고요. Q 자리에 Y를 대입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내용 자세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가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원을 배울 때는 원의 조건을 활용하여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직선을 배울 땐 직선의 조건을 활용하여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또는 나중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개념을 활용하여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죠. 이론은 이게 답니다.
문제풀이 딱 2개만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우선 안 지우고 냅둘게요. 이따가 뭐 하나 할 게 있어서 안 지우고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기본 문제 1이 아니구나. 1 맞군요. 1-7번입니다. 1-7번이에요. 1-7번입니다. 1-7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가계이등분선입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시험 때 괴롭혔던 겁니다. 가계이등분선이 있고 그때는 막 증명까지 같이 나오고 그랬어요.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한 5년 전까지는 내각의 이등분선만 나오고 외각의 이등분선은 거의 안 다뤄졌거든요. 근데 낼 게 없는지 외각의 이등분선도 요즘 좀 나오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면 다루도록 하고요. 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거고요. 결론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등 내용에도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심지어 수능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단일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용해 뭔가를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A의 내각, 안에 있는 요각이요. 이건 외각이죠. 요거 말고 요거요. 요거를 요렇게 이등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등분할 겁니다. 이렇게 이등분하면 여기 만나는 점 있죠? D라고 놓을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대 이거의 B는 얘 대 얘의 길이 B랑 똑같았습니다. 적어드리면 AB 대 AC의 길이 B는 BD의 길이 대 CD의 길이와 같았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네. 수능에도 나오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고1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 나오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옵니다. 가계 이등분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가계 이등분선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삼각형의 가계 이등분선.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삼각형의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뭐였죠? 내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A와 내심을 연결한 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한 선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가계이등분선이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야기에 내심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보죠. 1-7의 1번입니다. 자, 해설에는 좌표 평면상에 찍힌 점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점을 찍고 가겠습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 여러분 지금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찍어주셔야 돼요. 1,5면 여기쯤 있겠네요. A 1,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개 밑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있고요. C는 5,2랍니다. 그러면 5,2 여기쯤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만든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계의 이등분선 얘네요. 얘의 이등분선이니까 대충 요 정도 느낌일까요? 아니다. 너무 크다. 안 돼. 조금 더 이쪽으로. 네. 야이씨. 요 정도? 요 정도로. 요렇게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가계 이등분선이 누구랑 다시 삼각형과 만나는 점을 문제 D라고 놓고요. 문제에 궁금한 건 이 길이가 아니고 D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B와 C의 일직선상에 D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인지 안다면 D의 실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분의 개념인 거죠. 그러려면 여기 대 여기 길이 B는 뭐랑 똑같다고요? AB 대 AC의 길이 B랑 똑같습니다.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AB의 길이 구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정석이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정수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예요. 5네요. 그 다음에 5부터 마이너스 7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죠? 5대 12대 몇이에요? 13이죠. 이런 거 알면 이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단순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그건 어디서 왔다? 피타고라스에서 왔다. 그럼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부터 5니까 4고요. 5부터 2니까 3이네요. 아, 이거 얼마예요? 5네요. 3대 4대 5니까요. 그럼 얘 대 얘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3대 5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분의 개념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4, 여러분은 밑에 적으세요.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위에 적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하고 5,2를 몇 대 몇? 13대 5로 내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는 13 더하기 5니까 18분의 다이렉트로 갈게요. 13에 5를 곱해요. 얼마냐 그러면? 65? 그 다음에 5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인데 더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콤마 18분의 18에 2 곱하면 26, 5에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35 해서 이거 정리해서 쓰시면 뒤에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45네요. 18분의 45, 45, 9,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9죠? 그럼 마이너스 9를 18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해설에는 그냥 도형만 띡 떼다가 했는데 여러분들 좌표에 꼭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서 이거 굳이 좌표로 안 해도 되겠네 하면 그냥 일반적인 도형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니까 꼭 그리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 문제 1-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울게요. 선생님이 도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암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좀 불필요하니까요. 불필요보단 불가능하니까요. 본인이 모르는 내용 나왔다. 그럼 그때그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9번입니다. 1-9번이고요.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ABC는 찍혀 있네요. ABC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여기 A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는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B 됐고요. C는 5,3 그러면 2, 3, 4 5 그리고 1, 2, 3 여기 C 5,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 좌표가 모두 나와 있는데 우리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2배의 CP의 제곱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으래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 P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아무 이야기 없어요. 뭐냐면 임의의 점인 겁니다. 어디 위의 점 이런 게 아니니까 P는 현재 P는 임의 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것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자취의 방정식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 움직이는 점을 설정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P라고 설정되어 있네요. 근데 자취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P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P, Q라고 놓을 겁니다. 1번 해결됐네요. 됐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제곱이죠? 그림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2번도 뭐예요? 식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 식 쓰면 돼요.
자, AP의 제곱은 점과 어딘가 있어요. 여기 좀 찍을까요? 아무데나. 어디 찍힐지 몰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P, Q랑 마이너스 1, 0 사이의 거리 구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0이니까 생략할게요. Q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이에요. BP의 제곱은 역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루트가 제곱이라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P-2의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변에 ECP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CP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CP의 제곱은 2까지 할까요? 제일 바깥에 2 있다고 생각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라 루트 사라지고 정리하면 P-5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별거 없네요. 그럼 이 둘의 합이 얘랑 같다고요. 지금 P에 대한 식, Q에 대한 식은 구했는데 뭐가 없어요? 등호가 들어간 하나의 식을 안 만들었잖아요. PQ 등호가 연결된 하나의 식이 있어야 돼요. 그 식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이거에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럼 그냥 풀로 다 쓰면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3의 제곱은 2배의 P-5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Q 그리고 다른 변수 없어요? 등호 들어간 식 됐네요.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식이 개길죠? 동류항 정리를 해줍시다. 동량 정리할게요. 자, 직접 전개하셔도 되는데 좀만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P제곱, P제곱 생기겠죠? 여기도 P제곱 있죠? 근데 2개죠? P제곱 사라질 겁니다. Q제곱, Q제곱 있죠? 근데 여기 Q제곱 하나 생겼는데 2배라서 Q제곱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P에 대한 2차, Q에 대한 2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 정리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남는 건 2P 남고요.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4P 남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건 뭐가 남죠? 마이너스 10P인데 2배 있으니까 마이너스 20P가 남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Q는요. 여긴 없어요. Q. 여기는 6Q가 남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Q인데 2배니까 마이너스 12Q가 남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상수 1 있을 거고요. 여기는 없고요. 여기 상수 4 있을 거고요. 여기 상수 9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수는 25 있는데 2배 했으니까 50 있고요. 여기 상수는 9 있는데 2배 했으니까 18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한쪽으로 다 넘기면 요거는 마이너스 2P인데 넘어가면 20P니까 18P가 왼쪽에 있을 거고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8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4, 9 하면 14예요. 14인데 이거 하나만 넘어가도 마사예요. 그럼 이거 하나 넘어가면 마이너스 54는 0이 되겠네요. 54랑 18 뭔가 나눠지지 않나요? 54를 18로 나누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아주 간단한 2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밑에 적어요. 공간이 없어요. P 더하기 Q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2번 끝났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잠깐만 바꿔 쓸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3하고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3을 지나는 이거 대충 그렸는데 맞았네요. 이렇게 생긴 층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위에 점 P를 잡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나온 경우도 있지만 설명이 길고 장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서 이렇게 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놓고 보니까 직선인 걸 안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이야기만 듣고 이거 직선이네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봐서 익숙해지는 거 외에는 없고 그런 방법은 야매예요. 야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요. 과제, 일일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진행하겠습니다. 쉬세요.